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직장인 대상으로 시청과 해와에서 PT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힙업 전문 임현우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트레이너가 되기로 결심하신 순간이 언제세요? 우선 저는 운동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운동을 알려주는 일에서 너무 즐거움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알려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마침 PT 트레이너가 있어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피트니스 시스템은 근로자 형태와 프리랜서 형태로 나뉘잖아요.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어서 선생님마다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선호하는 근로 형태가 다를 것 같은데 어느 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이제 최근에는 시청 쪽에서 새로 일을 하게 됐어요. 정규직으로 아침 6시부터 3시까지 9시간 근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현재도 물론 진행 중인데 프리랜서로 일을 했어요. 저의 성격상 저는 프리랜서가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프리랜서 형태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그 근로 형태를 다 경험을 하셨는데 각각의 장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6시간 혹은 뭐 9시간 이런 정규직 형태를 진행하면은 다양한 회원분들과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 블로그나 다양한 좀 업무들을 그 시간 안에 좀 해결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이 프리랜서는 자유로움에 비해서 그런 것들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하는 것들이 조금 어렵지만 기존에 저는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프리랜서 형태가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뭐 정규직에 대한 적응기이기도 하고. 근로자 형태로 일을 할 때는 수익에 있어서 일정 부분의 천장 같은 게 존재하잖아요.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계약 형태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점과 좋았던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프리랜서 트레이너라면은 대표와 대표가 만나서 사업의 형태를 좀 구성하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원을 끌어와야 된다는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끌어올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다양한 이런 유입 경로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로 혹은 인스타그램으로 브랜딩을 해서 그거에 대한 마케팅 형태를 좀 열어놓은 것 같아요.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이먼 시넥의 골든서클 모델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림은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전문 분야는 사실 몸과 건강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어려워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계세요? 우선은 프리랜서 트레이너는 되게 다양한 직군에 속해 있다 생각해요. 저는 예를 들면 영업직이기도 하고 서비스직이기도 하고 전문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본인이 어떤 것을 잘한다기보다는 그 세 가지가 모두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사람이 좀 유리한 되게 특이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에만 뭔가 힘을 쓰다 보면은 수업에 좀 놓칠 수도 있고 또 수업만 집중하다 보면은 마케팅적인 부분을 놓칠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부분을 골고루 좀 해야 된다기보다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수업 양이 좀 정해져 있다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업을 많이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노출을 시킬 건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질 건지 그런 브랜딩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을 하면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 수업을 줄이고 마케팅 시간을 늘리고 다양한 컨텐츠를 또 생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하려면 좀 특별한 동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은 어떤 이유로 마케팅이라는 거를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우선 제가 마케팅에 대한 원동력이라고 하면은 이 업계에 대해서 뭔가 살아남기 위함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업계에서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마케팅은 필연적인 거죠. 브랜딩과 마케팅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마케팅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블로그 뷰는 2만, 인스타는 600명의 팔로워로 매달 한두 명의 고객을 유입시키고 계세요. 비결을 혹시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노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팔로워도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잘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우선은 고객 친화적인, 사용자 친화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블로그를 쓸 때나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노출할 때나 제 글은 그분들이 읽기 좋은 글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와 원치를 그분들의 입장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신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개인 브랜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고객 친화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읽기 좋고 그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개인 브랜딩을 시작하고 싶다면은 예를 들면 대상자가 헬린이에요. 헬린이라면은 운동 초보자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실 것 같으세요? 일단 저는 그분들이 가는 장소, 헬스장에 있는 기구들을 설명하는 걸 먼저 컨텐츠로 제작을 할 것 같아요. 저희에게는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고 어느 부위의 운동이고를 알고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흔하지 않은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 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기구 사용법을 만든다는 거네요. 그러면 기구 사용법이 왜 필요한가요? 운동을 해야 하니까? 운동해야 되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들은 이분들이 왜 여기 왔냐예요. 이분들이 왜 운동을 하냐에 집중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다이어트라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체형 교정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복합적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기구 사용법이 궁금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할 것 같냐면은 이분들이 정말 궁금한 질문을 100개 정도 만들어서 그거에 대한 Q&A를 좀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100개의 Q&A를 만들고 그걸로 하나하나 릴스를 제작해서 그분들의 고민들을 왜 이런 고민을 할까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게 전체 시작일 것 같아요. 여기에 왜 왔는지, 어떤 것 때문에 왔는지가 아까 얘기했던 how, why, what 이 부분인 것 같아서 이분들이 오시는 본질적인 이유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골든서클의 내용입니다. what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how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why를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why에서 시작해서 how로 가고 what까지 이어지는 거를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본질을 꿰뚫고 적용을 하고 계시네요.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본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더 나은 서비스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선생님은 강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어떤 주제와 내용으로 강의를 하셨었나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허리 통증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운동을 배우고 있는 시점에서도 데드리프트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허리 통증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로 강의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힙업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힙업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누적 수강생이 100명 정도 있고 PT 전문 센터에 가서도 트레이너들 대상으로 수업을 한 경험이 있어요. 브랜딩과 마케팅을 하려는 트레이너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트레이너분들은 강점이 있으시잖아요. 뭐 몸스타그램을 올린다든지 운동 후 바디 체크를 올린다든지 이러한 방법들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것이 정말 고객 친화적인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인지는 내가 원하는 주 고객층들이 누구인지를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앞으로의 브랜딩에 대해서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우 선생님께서 트레이너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이 트레이너의 가치와 철학에서 빠지면 안 될 것은 운동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여기 왜 왔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가진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트레이너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실수하는 부분들이 내가 아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양방향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좋은 수업을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많은 고객분들을 관리를 하셨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저랑 같이 3개월 동안 12kg 감량을 하셨던 회원분인데, 그 회원분 같은 경우에는 20번 정도의 수업이 끝난 뒤에 본인 적금까지 깨가지고 같이 있는 투자를 하셨던. 이게 후기를 남기는 과정이 번거롭잖아요. 이미 나는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을 했고 그 이상의 어떤 비용은 굳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간적인 것과 또 잘 써줘야 하니까 그런 노력들을 같이 더하여서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런 것들을 해주신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또 새롭게 운동 닥터라는 것을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벌써 18분이 저에게 좋은 후기를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다라는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을 할 수 있으니. 고객분들한테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고 서포터가 되어드릴 수 있어서도 되게 감사했던 순간이 저도 기억이 나네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으세요? 과거에 무용수, 발레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원하시는 몸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게 막 좋은 형태의 어깨는 아니었어요. 무용수는 약간의 이게 익산 견갑을 갖고 있는 걸 좀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허리 디스크도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하면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가치가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깨 운동에 대해서 진행은 하진 않았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이 겹쳐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좀 함께 했을 때 더 좋은 트레이닝이 나온다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그분이 생각하는 방향이 틀렸을 때 물론 존중하지만 저한테는 좀 어려웠던 기억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이분이 좋아하시는 거를 해드려야 할지 아니면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해드려야 할지, 가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꼭 필요한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각자의 이유로 그걸 거부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에서 설득을 해서 결국에 하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분이 좋아하시는 걸 그냥 해드려야 하는지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요소다 보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을 알려드릴 때 공감이 없으면 운동을 안 시켜요. 이 운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대상자분이 충분히 공감을 한 뒤에야 이제 운동을 알려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이 막 30분이 넘어가고 1시간이 넘어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충분한 공감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때 운동을 진행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꿈이랑 진로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정의 내린 게, 꿈은 동사예요. 뭔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진로는 명사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자격증, 매출 등등 뭐 이런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 저의 과거에 힘들었던 시기에는 전 항상 이 진로를 쫓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이제 22개인데 매달 자격증으로 거의 1년 넘게 자격증 취득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계속 이거 끝나면 다음 거, 이거 끝나면 다음 거. 챌린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지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표가 되고 진로가 됐을 때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꿈은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꿈은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년 뒤에, 20년 뒤에 좀 먼 미래에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운동이라는 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쪽 업계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꾸준하게 하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뭐 트레이너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뭐 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을 열어놓고 운동이라는 업계에서 계속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라고 생각해요.
꿈을 이런 걸로 결정을 해놓으니까 아까 말했던 진로들이 과정이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과정들을 잘 차곡차곡 쌓아서 이 업계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하시죠. 향후 선생님의 활동과 컨텐츠 계획이 궁금합니다. 우선은 최근에 저는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는 센터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스포츠 마케팅 관련된 전공을 해서 대학원을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좀 과정이 돼서 아마 제 거가 될 센터나 아지트 같은 걸 하나 만들겠죠. 그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된다면은 그 이후에는 온라인 비즈니스도 해보고 싶어요. 온라인 강의나 뭐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판매하는 것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운동 업계와 관련된 일들을 계속 차근차근 과정으로서 해나갈 것 같아요. 꿈 부자네요. 꿈이 있으니까 이제 진로가 다 과정이 되는 거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